1900년대 초 웨스트베이 지역은 무릉덩이로 가득 찬 습지대였습니다. 이 지역을 여름휴가지로 이용하려는 부유한 로버트 라몬트는 시카고 출신으로 미시간 대학교를 다녔고 미국 철강 주조 공장의 임원이자 상무부 장관이었습니다. 라몬트는 아름다운 풍경과 호수가 있는 땅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도시 생활의 일상적인 번잡함을 벗어나기 위해 이 지역 약 80에이커의 넓은 부지를 구입했습니다. 호수 앞에는 존 프랭크라는 남자가 소유한 낚시용 오두막집이 있었는데 모든 각도에서 멋진 전망을 보여주는 집이었습니다. 라몬트는 집을 구매하고 개조와 확장 공사를 시작했고 썸머윈드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저택은 게스트하우스, 지하실 하인들이 사는 건물을 포함해 32개의 방과 수도시설, 난방과 전기를 갖췄습니다. 당시 도로 사정이 좋지 않아 깊숙하게 자리한 저택은 접근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또 겨울 중 여러 날 동안 폭설이 내리는 지역이라 첫 번째 긴 겨울 동안 그들은 저택에서 고립된 채 기다려야 했습니다. 어느 날 라몬트의 하인들이 일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들은 저택에서 반투명한 여성 유령을 보았고 목소리가 들린다고 괴로워하며 하인들의 숙소 창 밖에서 가만히 쳐다봤다고 주장했습니다. 라몬트는 하인들이 망상에 빠져 있거나 날씨 때문에 미쳤다며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았고 무시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라몬트와 그의 아내가 식탁에 앉아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 지하실 문이 격렬하게 흔들리다 열리는 걸 보게 됐고 투명한 남자의 모습을 향해 라몬트는 총을 발사했습니다. 유령은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고 사라졌고 지하실 문엔 두 발의 총알 자국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라몬트 가족은 집을 버리고 도망쳐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고 수십 년 동안 비워둔 채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1941년 키퍼 부부는 그들의 영원한 집을 찾았다고 기뻐하며 주택을 구입했습니다. 이사온 그들은 신혼여행 기분을 느끼며 행복해했지만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키퍼는 곧 집안에서 이상한 일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두드리는 알 수 없는 소리와 그림자의 형체가 눈앞에서 날아가는 것을 목격했고 무언가가 계속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곧 그들을 한계까지 몰아넣었고 키퍼 부인은 집에 들어가는 것을 너무나 두려워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옷과 소지품, 음식과 가구 등을 모두 버리고 저택을 떠났습니다. 자신들의 소유물에 악한 것이 달라붙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키퍼 가족은 저택을 여러 번 팔아야만 했습니다. 저택의 소문이 지역사회에도 전해지면서 오래된 유령의 집이라며 매번 구매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에 취소를 하거나 다른 사정으로 소유권이 자꾸만 돌아왔습니다. 1969년 진저 헨소는 이 지역에 사는 친구를 방문 중이었고 그녀와 함께 오래된 유령의 집을 구경하게 되었습니다. 진저는 마치 그 집이 구해달라는 듯이 보여 안타까움을 느꼈고 그 집에서 빨리 살고 싶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건설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진저의 남편 아놀드는 아내의 집착이 무엇 때문인지 집을 방문해 확인했습니다. 아놀드는 저택이 사업상 좋은 투자 기회이자 살기 좋은 공간이라 생각해 집을 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아놀드의 자녀 중 9살 난 에이프릴은 저택을 구경하는 동안 불안과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에이프릴은 저택이 검은 덩어리로 느껴졌고 공포감에 압도당했습니다. 집은 수리가 필요할 정도로 많이 낡아 있었고 곧 복원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진저가 집을 개조하는데 집착하면서 칠을 11번이나 바꿨고 아놀드는 집에 대한 관심을 잃기 시작하며 가족과 점점 멀어졌습니다. 작업자들은 공사를 진행하며 이상한 일을 겪기 시작했는데 장비에 무작위로 불이 붙고 도구가 계속 사라지고 자동차가 저절로 시동이 걸리거나
방 크기가 변형되어 측정이 쓸모없게 되는 등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서 계속 겁을 먹고 달아났습니다. 날이 계속 지나가면서 아놀드 가족들도 집안에서 매우 이상한 일들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식당에서 걸어다니는 여성 유령, 복도 전체에서 희미한 형체들, 전등이 깜빡이거나 빈방에서 숨막히는 목소리, 누군가가 계속 지켜보는 느낌, 갓난아기의 우는 소리 등 밤새 잠에서 깨야만 했습니다. 또한 창문이 열리고 닫히며 원인을 찾지 못한 차해화제까지 그들의 삶은 현실이 아닌 심령 현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놀드는 성격이 완전히 변해버려 미친 듯이 화를 내고 항상 분노에 차 있었고 저택과 함께 남아있던 오르간에 극도로 집착했습니다. 또한 진저는 기형적인 얼굴을 가진 남자 유령을 보고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고 그녀의 친구들은 하나둘씩 그녀를 멀리했습니다. 진저는 엄청난 두려움에 제정신이 아니게 되고 자살까지 시도했습니다. 아놀드는 점점 광적으로 현실 감각을 완전히 잃게 되었고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 괴로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르간 연주를 그만두면 자신에게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었고 밤새도록 오르간 연주를 했습니다. 그는 일을 그만두었고 모든 자산이 고갈되었으며 파산하기 직전이었습니다. 8살과 10살 된 딸들은 집이 그들의 가족을 파괴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진저는 집에 있는 알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무서웠기 때문에 집이 아닌 근처 숲에서 잠을 잤습니다. 6개월이 지날 무렵 겨울에 저택의 가스와 전기는 차단되었고 물펌프가 고장나면 인근 호수에서 물을 길어와야 했습니다. 가족의 일상생활은 생존하기 위한 목적으로 버텨야만 했습니다. 진저와 아이들은 아놀드와 초자연적 현상을 계속 버티며 따뜻함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매트리스를 거실 주변으로 옮겼고 벽난로에서 태울 수 있는 것은 모두 땔감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던 중 딸 에이프릴은 낡은 방에 있던 나무 판자를 뜯어내다가 그 안에서 검고 긴 머리카락들이 뭉쳐져 있는 인간의 두개골을 발견했습니다. 진저는 마침내 한계점에 도달했고 얼어붙은 숲을 지나 가장 가까운 이웃집으로 향했습니다. 다음 날 차를 끌고 온 그녀의 아버지 덕분에 진저와 아이들은 구조되고 아놀드는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꿈과 희망이었던 삶은 썸머윈드 저택에서 산산이 부서졌고 이 모든 일은 6개월 동안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진저는 자신의 아이들을 데리고 거기서 멀리 떠나 집을 마련하고 초자연 현상에 관해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진저의 아버지 레이먼드는 압류돼 있는 저택을 구입한 이후 호텔과 레스토랑으로 바꿀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베트남전에 참여하고 막 제대해서 돌아온 아들 레이와 함께 둘러보았고 레이는 저택을 보자마자 자신이 본 집 중 가장 매혹적인 집이라 생각하며 즉시 끌렸습니다. 레이몬드와 레이는 집으로 이주하고 오래지 않아 그들을 지켜보는 느낌을 받게 됐습니다. 레이는 주택을 개조하기 위해 건설업자들에게 연락했지만 그들은 어디서 일해야 하는지 듣자마자 거절하거나 물건만 두고 가버렸고 두 남자는 자신들이 직접 개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레이는 혼자 수리를 시작했고 청소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어디선가 그를 부르는 목소리를 듣고 소리가 나는 쪽을 향해 걷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총성이 들리고 화약 타는 냄새가 났습니다. 그는 재빨리 부엌으로 들어가 안팎을 살폈습니다. 전날 비가 왔기 때문에 주변에 발자국이 전혀 없다는 걸 확인하고 집안을 살피던 중 지하실 문에 오래된 2개의 총알 구멍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몸을 돌리자 그곳엔 얼굴이 일그러진 남자의 유령이 나타났습니다. 레이는 다가오는 유령을 피해 즉시 저택에서 도망쳤습니다. 그는 철저한 무신론자였고 회의적인 사람이었지만 이 사건 이후로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아버지는 이 사실을 전혀 믿지 않았고 계속 저택에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진저는 아버지를 설득하기 위해 그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저택에 분명 무언가가 있다는 걸 정확히 파악했고 최면술을 연구 중이던 진저는 레이에게 최면을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레이는 반쯤 잠에 빠진 것처럼 최면에 걸렸고 진저가 저택에 대해 질문을 하기 시작했을 때 목소리가 변하며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You are weak. I am strong. 나는 강하다, 너는 약하다. 레이의 얼굴이 일그러지며 계속 말을 해나갔고 나는 내 아이들을 경멸한다. 내 7자녀는 약하고 나는 강하다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진저는 십자가를 붙잡고 사악한 존재를 쫓아냈고 그는 결국 그 자리에서 기절했습니다. 레이가 깨어났을 때 그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고 두려움과 패닉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더 많은 대답을 원했고 레이몬드는 자신에게 최면을 걸어달라고 했습니다. 최면에 걸리게 된 그는 썸머윈드 저택 지하실로 내려가 한쪽 벽 중 오래된 돌 뒤에서 숨겨진 상자를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상자를 열자 1767년 조나단 카버라는 사람이 서명한 토지 보증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최면에서 깬 그들은 지역 도서관으로 향했고 조나단 카버라는 사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조나단 카버가 1700년대 후반 탐험가였으며 그가 한 일은 두 인디언 부족이 전쟁을 벌이던 중 그 가운데서 평화를 협상한 일임을 알게 되었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부족 추장이 카버에게 썸머윈드가 있던 거대한 토지를 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조나단의 죽음 이후 자녀들의 기록은 어떠한 문서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진저는 조나단 카버가 집에 묻힌 증서를 찾기 위해 괴롭힌 것이라 생각했고 아버지와 오빠랑 함께 썸머윈드 저택 지하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분명 그곳에 있을 거라 확신하며 최면에서 본 벽돌을 드러냈지만 그곳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락방부터 지하실까지 모든 곳을 다 찾았지만 상자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을 괴롭히던 그곳에서 벗어나기로 마음먹고 썸머윈드를 떠나서 다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 재현 드라마는 실제 주인공들의 증언을 토대로 제작되었고 초자연적 심령 현상으로 제일 많이 고통받았던 아놀드 가족들의 실화였습니다. 1979년 울프강은 이 스토리를 기반으로 카버 효과라는 책을 집필했습니다. 1980년 타임라이프 매거진은 썸머윈드 저택을 미국에서 유령이 많이 나오는 장소 9에 선정했고 그로 인해서 엄청난 주목을 받게 되어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람들이 건물을 구경하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1986년 캐터렉트 위스콘신의 소유자인 해롤드 트레이시는 자신의 아내 결혼기념일 선물로 저택을 구입했습니다. 그동안 버려져 있던 저택은 스릴을 추구하는 사람 어린 10대들 등이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고 마약을 했던 장소로 사용되어 파손되고 다락방엔 박쥐가 가득했으며 소유물들이 도난당했습니다. 해롤드는 재건축 공사를 시작했고 수리가 될 동안 트레일러에서 부부가 함께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은 진행 상황을 보기 위해 집을 향해 걷기 시작했고 순간 얼어붙어 뒤돌아서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본 저택은 마치 살아있는 것 같이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도망친 후 썸머윈드는 다시 비워진 채로 있었습니다. 약 100년간 4명의 소유자 모두 이 집에 사는 동안 초자연적인 사건과 유령, 심령 활동을 모두 목격했습니다. 버려진 채 방치된 기간 동안 해당 부지에 침입한 사람들도 이상하고 기괴한 활동을 경험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심령조사단들은 위자보드와 심령기기로 조사 중에도 계속해서 검은 상자를 찾으라는 메시지를 받았지만 결코 찾지 못한 채
두 번의 번개를 맞고 1988년 썸머윈드 저택은 화재로 인해 모두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재만 남은 저택 부지의 초자연적 활동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폭스밸리 고스트 헌터스는 10년 동안 이곳에서 조사를 수행했습니다. 심령 수사관들은 해당 부지에 머무는 동안 그림자와 실체 없는 목소리를 포함해 몇 가지 놀라운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실제로 이곳은 아메리카원 주민들이 거주했던 땅이었고 오랜 기간 동안 비워져 있었습니다. 1700년대 당시 인디언과의 전쟁이 한창이던 시절이라 사람들은 이곳에 많은 희생자가 묻혀 있을 것으로 짐작했습니다. 방문객들은 누군가가 주위를 맴돌고 있는 강한 느낌을 받기도 하고 사진에 나타나는 구체와 떠다니는 형체, 알 수 없는 음성과 소리가 녹음기에서 포착된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초자연적 사건을 믿을 수 없다고 하지만 이것은 실제 일어났던 이야기며 지금도 비워진 채 저주받은 땅으로 남아 있습니다. Ooh, it is the dead of winter. It's literally like 5 degrees out here. It's really cold. But here it is, summer wind. You still have the two chimneys right there standing. You can't really see a lot, but there's like all the foundation is still here. And back there I think is the best part. So this right here would have been the basement of the house. Right all in here. You still have the heater that heated the whole entire house right over there. And there's some radiators in that hallway too. I checked it out already, but it's just such a cool place, even in ruin. Here's the first chimney, parallel to the other one on the other side there. Look, someone actually had a fire here. I'm guessing when it was warm. And look, you can actually see people were trying to dig to find that skull or the land grant or whatever. But yeah, people were searching for that. I'm sure everybody tried to find it. Look at that. Someone put a rock here, John Carver, and then the date. That's really cool. While I'm up here, I wanted to show you guys the massive staircase over here to get up to the house. It's just so big and luxurious, it seemed like back in its day. So now we're at the back of the mansion. This is just beautiful. This is all foundation. This is crazy. Look how beautiful that is with the snow and the chimney. Wow. It's really awesome to see something like that. This is the basement right here, part of the basement. Wow. Look, there's still a hole from people trying to dig up that box that dude saw in his hallucination. Nothing really in there. I mean, it could be in there, if you want to think it is. The way this is set up is so beautiful. You still have two radiators here, too. It's crazy.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